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떠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 차별이 없다. 좋습니다. 근데 누가 나눠줍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디에 모아둡니까? 자연스레 모든 권력과 재물은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당 독재체제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사회주의조차 아닙니다. 말로는 자본주의를 경계하며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아니죠. 왕정체제에 더 가깝습니다. 일당 독재의 공산당과 그 위에서 군림하는 김정은의 지배하에 모든 인민들은 김씨 일가를 위해 희생하고 착취당하는 기괴한 나라입니다. 아니, 나라가 아니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을 뿐인 괴뢰 집단에 불과합니다. 앞서 북한은 자본주의를 경계한다고 했는데 사실 누구보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게 북한의 고위층들입니다. 평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끊겨버린 당의 배급을 대체하는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장마당도 있고, 그 장마당으로 많은 부를 쌓은 돈주들도 있습니다. 그 돈주들과 당 간부들 사이에 은밀한 거래, 정경 유착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내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에 찌든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비현실적인 북한의 시스템과 당 중앙위 그리고 김씨 일가들의 권력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유례없는 3대 독재 중인 그리고 4대 세습을 준비 중인 김씨 일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악인 중의 악인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누구는 살이 뒤룩뒤룩 찌고 호의호식하며 누릴 거 다 누리고 왕처럼 살고 있는데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해 인민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밥 한 끼를 못 먹어 굶어 죽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부모를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위에서 말이죠. 북한은 철저하고 잔인하리 많지 불평등한 신분제의 계급사회입니다. 북한은 출신 성분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면서 누구보다 출신 성분을 따지니까요. 출신 성분은 대대손손 가문에 이어질 낙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그의 출신 성분에 따라 99%는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벗어나기도 힘들죠. 북한의 출신 성분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특별군중,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 자녀분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별군중과 핵심군중은 최상의 핵심계층으로서 북한 내에서 온갖 혜택을 받고 당 고위 간부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김일성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 싸웠거나 김씨 일가의 독재체제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 6.25 전사자들의 유가족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평양에서 살고 있으며 북한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류층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한국의 대다수의 서민들보다 생활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아직도 아궁이를 사용하고 전력이 부족하여 단전은 일상이며 엘리베이터도 거의 없거나 사용을 못해서 선전용 고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그 정도도 감지덕지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게 북한 인민들의 일상이니까요. 기본군중은 기본계층으로서 일반 노동자나 농민, 군인, 지식인 등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그냥 평범한 북한의 인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못하는 일이 없고 굶는 일이 잦으며 음식을 훔치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하여 부자가 된 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북한의 신흥부자들, 돈주들입니다. 당의 입장에선 인민 개인이 부를 쌓는 것은 탐탁치 않을 만한 사항이지만 당의 고위 간부들은 돈주들에게 뒷돈도 받고 당에선 돈주들의 돈으로 건물도 지으며 장마당의 활성화로 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민들의 생계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당장 자본주의에 찌든 돈주들이 배기 싫어서 전부 쳐내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북한의 지하경제는 돈주들의 힘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을 자본주의에 빠뜨린 원흉, 장마당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장마당을 없애버리면 배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판국에 인민들은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수의 인민들이 1990년대에 있었던 고난의 인권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당에게 있어선 돈주들은 필요 악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주들이 당을 무시하거나 할 레벨은 아닙니다. 돈주들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숙청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복잡한 군중은 말 그대로 북한 내에서 복잡한 배경을 가진 이들인데요. 정치범의 가족들이나 처단자의 가족, 입대 기피자, 그리고 월북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군중보다 더 아래에 있는 적대계급 자녀분자는 월남자의 가족, 다시 말해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
과거 친일파의 후손들, 간첩, 종교인, 종파분자. 여기서 종파분자란 개인이나 분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혹은 개인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당의 사상과 의도에 따르지 않고 반감을 가진 반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과거 지주나 분홍이었던 사람들, 친미주의자였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복잡한 군중은 동요계층, 적대계급 자녀분자는 적대계층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당의 감시를 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활하는데 온갖 잡다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2013년 말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이 종파분자로 낙인을 찍혀 숙청을 당했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건 북한은 연좌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장성택의 가족, 친척들 전부 숙청을 당했습니다. 꼭 장성택의 가족과 친척이 아니더라도 그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측근 세력, 대략 170여 명의 당간부 또한 전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동요계층에서 벗어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의 자식들 또한 당연히 동요계층이 됩니다. 기본계층의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으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계층의 사람들은 그저 특별계층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계층이 됩니다. 누구는 인생을 걸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간신히 가질 수 있는 신분을 그냥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의 되물림이죠. 참 기괴하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명색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인데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집단인데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잔인하고 벗어날 수 없는 신분제도가 만연한 곳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보다 더합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북한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지근거리에서 감시하는 비밀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인민들은 이웃 사람들에게조차 이런저런 뒷얘기를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비밀 정보원이었던 한 탈북민이 밝힌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북한 국가보위성의 사주하에 인민들 사이에 숨어들어 가족도 모르게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민 3명 중 1명은 국가보위성의 정보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그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한 탈북민의 아버지가 30년간 보위성의 정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식인 본인도 그 사실을 30년 동안 몰랐다고 할 정도로 비밀 정보원들은 인민들의 삶에 녹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 비밀 정보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게 누구인지 모르니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가 비밀 정보원인지 모르니 함부로 작당 모의를 할 수도 없고 함부로 집단을 만들기도 세력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평양을 제외하곤 배급도 거의 없어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 인민들이기에 반체제 단체를 만들 여력도 거의 없겠지만 인민들 사이에 불신을 심어줌으로써 체제를 흔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 인민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기본계층의 인민들은 정말 어렵겠지만 당의 간부, 특별계층이 아예 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농장원이라는 이들은 특별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단 군에 입대하거나 해서 정말 어렵게 비농민이 될 기회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탄광이나 광산 등에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거기죠. 농장원들은 협동농장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합니다. 평범한 농부와 뭐가 다르냐면 농장원들은 그 자식들도 농장원이 되어야 하며 살고 있는 지역을 이탈할 수도 없습니다. 즉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농장 수확물을 얻을 수 있으니 굶지는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농장원들은 일정 비율의 수확물을 당에 상납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부패한 중간 간부들이 빼돌리기 일쑤고 북한이 처한 환경상 수확물이 잘 나올 수도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당에 상납하고 남은 수확물로 살아가는 농장원들은 항상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 농장원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북한의 상류층 엘리트들은 그나마 살기 좋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엘리트들도 마냥 살기가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다수의 기본계층의 인민들과 농장원들처럼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 평양 백화점도 다니고 갖춰진 식당도 다니니 대다수 인민보단 나은 삶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트들은 항상 언젠가 자신이 숙청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라고 해서 귀족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좀 더 가까이에서 김정은을 모시는 종일 뿐 권력의 주체는 김씨 일가에게 있고 군의 장성이라 하더라도 김정은의 눈밖에 나는 순간 숙청되어 버리고 남은 가족들은 강제 노역을 하러 가야 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위층에도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외교관부터 해서 보위성의 군인 간부들까지 북한 신문에 얼굴이 전면 노출됐었던 나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탈북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외교관들의 경우 타국을 돌아보면 북한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집단인가, 내 자식마저도 그런 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유겠죠. 오히려 외교관들은 탈북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비행기를 탈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북한에 남겨진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부담이 적게 느껴지겠죠. 김정은은 수령이 되고 약 5년간 140여 명의 간부를 숙청했습니다. 다소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된 만큼 본인의 불안한 체제의 기반을 잡기 위해 나름 공포 정치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가 하루가 지나니 사라져버리고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사람을 배신자라고 욕하는 모습을 보면 내심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렇게 엘리트 상류층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언제 숙청당할지 몰라 항상 눈치를 보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북한이라는 집단은 김씨 일가를 제외하곤 모두가 말 같지도 않은 연극을 하며 생존의 위협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에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에 재능이 있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발명가에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졌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쩌면 김주애까지도 이 김씨일가 단 한 집안을 위해 평생을 희생을 하고 착취를 당하며 재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죠. 나라가 재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할 망정 사실상의 신분제로 농사일을 강제하고 탄광일을 강제하고 당의 고위 간부여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북한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나라가 아니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절대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독재자, 왕을 위해서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는 집단일 뿐입니다. 북한의 끔찍한 신분제, 계급사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